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성실히 일하며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지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조종하며 길을 막는 사람들을 짓밟고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세상은 가장 비도덕적인 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역사, 정치, 경제 어디에서든 도덕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권력을 쥔 개인들의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잔혹한 황제부터 무자비한 CEO에 이르기까지 이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특징이며 우리의 진화적 심리와 사회 구조 깊숙이 뿌리내린 현상입니다. 자원이 제한된 세상에서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망설이고 공정함을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뒤처지게 됩니다. 반면 착취하고 속이며 지배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가혹한 현실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덕성은 권력 게임에서 약점이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역사에는 그들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또한 가득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그들이 왜 정상에 오르는지가 아니라 그들의 성공이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처럼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는 권력을 삶에 부정할 수 없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권력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하는 진실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권력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N의 가장 논쟁적인 개념 중 하나를 탐구해야 합니다. 바로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전장의 두 전사를 상상해 보세요. 한 전사는 강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가져가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며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전사는 망설이며 외부의 인정을 기다리고 공정함을 추구하며 세상이 그의 미덕을 보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둘 중 누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누가 더 지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프리드리히 N은 도덕이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역사적 권력 투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근본적인 도덕 체계를 구분했습니다.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 이는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왜 무자비한 사람들이 종종 정상에 오르는 반면 친절과 공정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주인의 도덕은 강자, 지배자, 그리고 정복자의 도덕입니다. 이는 힘, 용기, 야망, 권력과 같은 가치에 기반을 둡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선한 것은 곧 그들이 지배하고 창조하며 세상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지며 약함을 보호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반면 노예의 도덕은 억압받는 자들, 무력한 자들, 자신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자들의 도덕입니다. 이는 힘을 칭송하는 대신 겸손, 복종,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노예의 도덕은 고통이 고귀하다고 가르치며 권력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규정합니다. 는 이것이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이 없는 자들이 만들어낸 심리적 적응 체계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노예의 도덕은 무자비한 자들의 부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쉽게 정상으로 올려놓습니다. 야망을 죄악시하고 권력 추구를 부끄러운 일로 만들면서 권력을 오직 도덕에 관심 없는 자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망설이는 사이 주인의 도덕을 내면화한 이들이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망설임이 패배로 직결되는 세상에서 이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도덕을 버리고 무자비한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강함과 미덕을 조화롭게 결합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쥔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즉, 자신의 환경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광활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을 떠올려 보세요. 이 세계에서 생존은 공정함이나 친절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힘, 적응력,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사자는 사냥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지 않으며 폭풍은 파괴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도덕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보상하는 것은 끝까지 버티는 자, 지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인간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과 사회적 계약 아래에서도 근본적인 생존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는 사람들은 종종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잔인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죄책감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적응 방식입니다. 이 능력 덕분에 개인과 제국은 끊임없이 권력을 쥐고 망설이는 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성공을 예측하는 성격적 특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강한 야망, 두려움에 대한 낮은 민감도, 그리고 아마도 가장 논란이 될 요소인 낮은 공감 능력, 특히 자신을 가로막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부족이 특징적입니다. 이는 모든 권력자가 사이코패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권력자들이 타인을 억제하는 감정적 제약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역사를 바꾼 지도자들, 기업가들, 정복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현대의 경제 거물들까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망설임은 리스크이고 권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리더가 될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위험을 감수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나중에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무자비한 자들이 정상에 오르고 주저하는 자들은 그림자 속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역설이 드러납니다. 무자비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이 행사된 권력은 종종 극적인 몰락을 초래합니다. 정상에 오르게 만든 바로 그 특성들이 결국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으로만 군림하는 지도자는 결국 자신이 한때 지배했던 힘들에 의해 삼켜지게 됩니다. 역사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었던 폭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 더 이상 무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과 공정함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권력이 종종 무자비한 자들에 의해 쟁취된다면 우리는 결국 패배할 운명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환상 중 하나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은 공정하다, 착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는 안심할 만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화, 종교적 가르침, 도덕 철학은 이러한 믿음을 더욱 강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잔인한 모순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이 항상 가장 부유한 것은 아니며 정직한 사람이 꼭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깊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자체입니다. 공정함이라는 개념은 여러 면에서 사회적 구성물이며 실제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위안이 되는 환상이지만 결국 환상에 불과합니다. 권력과 성공은 단순한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쟁취되고
싸워서 얻어지며 종종 게임의 법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 연구에서는 터디치 공정한 세상 오류 just world fallacy라는 개념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공정하며 모든 사람이 마땅한 대가를 받는다고 믿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착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경쟁, 전략, 권력의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의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와 같은 환상을 공유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은 의미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권력을 좇기 위해 모든 원칙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게임을 이해하되 게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착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도덕성을 전략적 사고와 결합하고 친절함을 강인함과 조화롭게 활용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게 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공정함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는 이 투쟁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의 해답은 공정함이라는 환상에 굴복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무자비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더 높은 길을 가리켰습니다. 약함과 잔인함을 모두 초월하는 길 말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의 가장 혁신적인 개념 중 하나를 탐구해야 합니다. 바로 초인 übermensch, 도덕 환상, 그리고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거대한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뒤에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불공정, 제약,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낸 억압의 무게가 가득한 세계. 앞에는 미지의 영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직 가장 용감한 자들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망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극소수만이 뛰어듭니다. 바로 그들이 그의 초인 übermensch입니다. 대중을 초월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권력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정의하는 존재들입니다. 프리드리히 엔네 초인 übermensch. 개념은 단순한 폭력이나 맹목적인 지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극복에 관한 것입니다. 초인은 환경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며 타인이 강요한 도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타인의 기대에 순응하는 대신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초인 übermensch의 핵심에는 바로 권력에 대한 의지, 윌레 제줄 막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복종과 죄책감에 기반한 수동적인 도덕과는 다릅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본능을 받아들이고 창조하며 변혁하고 무의미한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초인은 사회적 환상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초인은 단순히 잔인하기 위해 무자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불안감에서 권력을 쥐려는 폭군이나 조작자들과 달리 초인은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강인함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기만이나 억압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의 권력은 외부의 인정이나 순간적인 성공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힘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수는 있어도 결코 스스로를 초월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무자비한 자들은 단기적인 게임을 합니다. 그들은 속임수와 폭력을 이용해 정상에 오르지만 초인은 무한한 게임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창조하며 단순한 약탈자가 아닌 창조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초인의 길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무자비한 자들이 보상을 받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무자비하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권력을 무기로가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선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세상에서 경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위험이 높은 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 게임의 규칙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려는 자들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망설이거나 공정함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정치, 그리고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무자비한 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처럼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위험이 높은 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 게임의 규칙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려는 자들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망설이거나 공정함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정치, 그리고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무자비한 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처럼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철학은 단순한 지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권력을 이해하되 그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삶은 공정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강한 경쟁자들은 이를 일찍 깨닫습니다. 그들은 불공정함에 대해 불평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것은 도덕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본질적으로 중립적이며 그것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만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착각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절하기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잔인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략적 공감, 스트라테지체, 엠파티에 이란 사람을 정확히 읽고 그들의 동기를 파악하며 다음 움직임을 예상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속임수를 쓰지 않고도 타인의 기만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의해 통제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초인은 내면의 힘을 기릅니다. 이는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던 기회를 창조합니다. 맹목적인 무자비함과 통제된 무자비함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무자비함은 목적 없이 파괴하지만 통제된 무자비함은 망설임 없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때때로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독이 되는 관계를 끊고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리며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함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자들은 종종 빠르게 정상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만큼 빠르게 몰락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권력은 창조가 아닌 착취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초인은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그것이 기업이든 아이디어이든 운동이든 혹은 자신의 내면적 성장 과정이든 진정한 가치를 창조하는 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속임수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권력은 훔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자비함이 보상을 받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낡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를 멈추고 공정함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며 권력을 자신의 방식대로 다루기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권력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오해되고 있는 것일까요? 권력,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삶을 형성하고 권력에 휘둘리는 자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력이 반드시 악한 것일까요? 니 탐구했던 권력의 본질은 단순한 지배나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권력에 대한 의지, 윌레 zur Macht는 종종 잘못 해석됩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이 타인을 짓밟고 군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스스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이 상상했던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권력은 언제나 부패와 연결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손에 쥔 순간 그들의 자아, 탐욕, 그리고 독재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현상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은 정말 본질적으로 악일까요? 아니면 단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것일 뿐일까요? 는 권력이 가장 순수한 형태일 때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함을 향한 갈망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회가 부여한 도덕적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권력을 종종 부패한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덕목이 찬양되는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단순한 오해라면, 만약 기존의 도덕을 거부하고 자신의 규칙을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삶의 형태라면, 네 말한 권력에 대한 의지, 윌레 zur Macht는 단순한 지배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타오르는 힘이며 더 강렬하게 살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충동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권력은 하나의 윤리적 도전이 됩니다. 사회가 부여한 한계를 깨뜨리고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방식대로 정의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탐구가 당신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당신의 기존 신념에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으며 삶과 철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진실이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더 깊은 이해, 성장, 그리고 더 강한 삶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